간단하게 이번에 태종 이방원의 그 업적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그 강연하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태종 이방원은 그 1400년부터 1418년 동안 그 약 18년 동안 그 제위기관이라는 그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였고요. 태조는 8명의 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방원, 태종 이방원은 그 이성계의 5번째 아들이었으며 그 고려 때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갔는데 조선국왕 중 유일하게 그 과거에 급제한 그 뭐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이성계를 도와 조선 건국에 공을 세웠으며 조선 건국 후 정한군으로 책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태조 이성계의 그 가계들입니다. 뭐 신의왕후 한시에서 6명의 그 아들들을 두었고, 이방원은 그 신의왕후 한시의 그 5번째 아들이며, 그 다음에 계비 신당왕후 강씨의 2명의 아들을 그 두어서 총 8명의 이렇게 아들이 그 이성계는 그 태조 이성계가 8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세운 후 그 정비 그 신의 왕후 한씨 소생의 왕자들이 아닌 그 계비 신덕왕후 강씨 소생의 아들 그 중에서 그 막내 방석으로 세자를 내세우고 정도전과 괴공천이 정권을 이렇게 장악하게 되었는데 간단하게 그 정도전의 그 초상화입니다. 그때 정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1차의 왕자의 난 그 일어나게 됩니다. 이후 이방원과 정도전은 계속 그 정치적으로 대립을 하게 되었고, 이방원은 왕권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정도전은 재상 중심의 정치를 추진하려 하다 보니까 이방원과 정도전의 재상 중심의 정치가 왕권을 약화시킬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러던 중 정도전의 사병력파로 갈등이 최고조락에 달하게 되면서 이방원은 동복 형제들과 이승번의 군대를 동원하여 정도전, 남은, 심효생과 세자, 방석 죽이고 국정을 장악하게 된다. 이를 그 1차 왕자의 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자의 난을 일으키게 되었고, 그 다음에 방과 정종 죽이 2차의 왕자나 방원 조선 3대를 하게 됩니다. 그 1차의 왕자를 겪으면서 실제로 그 왕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이렇게 조선의 왕 가계도가 이렇게 발생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태조는 둘째 방과를 왕세자를 책봉한 후 왕위를 상왕이 되었습니다. 방과는 조선 2대 왕 정종이 되었지만 실제 권력은 이방원에게 있었으며 1400년엔 1차 왕자의 난을 공을 세우고도 별로 평가를 받지 못하자 불만을 품고 있던 박포가 동복형이 회양군 넷째 이성계의 넷째 아들이죠. 그 회양군 방간에게 난을 일으키도록 부추겨 개경, 시가지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합니다. 요게 이제 아까 말하는 무력 충돌이 발생하는데 이게 이제 속칭 2차의 왕자의 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를 2차의 왕자의 난이라고 하며 박포의 난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승리한 이방원은 박포를 처형하고 형인 방간을 귀양을 보냅니다. 1402년 2월 이방원은 세자로 책봉된 뒤 정종 2년 1411월에 조선 3대 왕 그 태종이 됩니다. 이게 조선 그 왕계도입니다. 태조, 정종, 태종 이렇게 이방원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방원이 왕이 되면서 간단한 뭐 업적을 하면은 태종은 정치적으로 왕권 강화를 위해 육조 직계제라는 것을 이렇게 했고, 왕이 육조에 명령하여 육조가 왕에게 직접 보고를 실시하였고, 경제 기반을 안정시켰으며 군사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였고, 사원이 불법적으로 차익었던 토지를 몰수하였습니다. 호패법을 실시하여 인구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조세, 징수와 군역 부과의 자료로 활용하게 하였습니다. 태종은 18해 아들인 세종의 18해와 아들 세종의 32년 제기간 합쳐 50년이 되는 이 기간 동안 조선 왕조의 기틀을 하는 국권이 초석을 닦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또 한 것 중에 이제 사병력화와 왕권 강화를 위해서 왕위에 오른 태종은 왕권을 강화하는데 노력을 하게 됩니다. 왕족이나 개인이 거치는 사병을 없애고 군사력을 장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왕권에 대항하는 세력을 귀양 보내거나 처형하는데 개국공신이 이숙본을 유배시켰으며, 태종은 또 친족을 배척하는데
처가 식구인 장인 민제와 처남들 민무구, 민무질, 민무열, 민무회 등을 제거하게 됩니다. 왕권 강화의 목적으로요. 이 과정에서 왕비 원경왕후인 민씨의 불만도 깊어지게 됩니다. 원경왕후는 1차 왕자인 한때 친정에 사병과 무기를 숨겨두었다가 무기와 사병을 이방원에게 내주는 등 조선 건국에 큰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왕이 되면서 신문고를 또 이렇게 설치하였고, 태조 2년 1402년 대궐 앞에 북을 달아 백성들의 억울한 일이 있으면 치게 하는 신문고를 설치하였습니다. 주자소를 또 이렇게 설치를 하였는데, 태조 3년 1403년 나라에서 서적이 드물어 볼 수 없었으므로 활자를 인사하였습니다. 특히 태종 3년에 조선시대 최초의 구리활자인 개미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읍을 또 한양으로 옮기게 되는데, 정종 1년에 개경으로 옮겼던 수도를 태종 5년 1405년 다시 한양으로 옮겼으며, 이후 현재까지 수도로서 600년이 넘는 역사를 이어오게 되었습니다. 태종 이방원이 조선 오기 때 이제 사용했던 우패인데요. 이게 뭐 중간중간에 가면 이렇게 자료들이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시간 나중에 되시는 분들 한번 방문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패법을 또 시행하게 되는데, 조선은 신분에 따라 양반에서 노비까지 16세 이상의 모든 남자에게 1413년에 호패를 발급하였는데, 호패는 나무나 상아 등으로 만들었으며 이름과 직업, 계급 등을 적었고, 오늘날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역할을 하였답니다. 노비는 주인, 주거지, 나이, 얼굴빛, 수염, 유무까지 기록을 하였고, 호패는 1416년 폐지 이후 존패를 거듭하다가 숙종 1년 1675년부터 다시 정착이 되었다고 합니다. 태종 이방원의 죽음. 태종은 제위 18해의 세자 양녕대군을 폐위시키고 충녕대군 세종대왕 세자로 책봉한 지 2개월 뒤 왕위를 태종에게 물려주고 여생을 보내다가 1422년 태종 4년 창경궁에서 5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태종 이방원과 원경왕후 민씨 등을 이렇게 지금 헌능이라고 하는데, 뭐 위치는 서울 서초구에 있다고 그럽니다. 여기에 지금 사진상으로 보시면은 헌능 사진입니다. 큰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간단하게나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강연이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